네, 앞에서는 우리 이제 1파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요. 연주시차와 10파색의 관계 한번 알아봤는데요. 1파색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약간 좀 낡은 개념이라서 지금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3학년 되는 친구들한테만 이제 그냥 암기성으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우주나 뭐 천체 혹은 뭐 물리와 관련해서 배우실 때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게 된 내용이긴 했었어요. 참고해 주시고 별의 밝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가끔씩 이제 보게 될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뭐 뒤쪽에 있는 3장 정도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별의 밝기를 보시면요, 네, 별의 밝기라는 거는 이제 먼저 제가 뭐 칠판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별의 밝기라는 거는 뭐가 영향을 주느냐? 거리, 이제 별의 크기, 별의 표면 온도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당연히 거리가 멀수록 밝기가 어두워지겠죠, 그렇지? 근데 가까울수록 밝아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별 자체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별이 크면 큰 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내는다는 소리거든요. 별이 크다는 소리는 스스로 별이라는 건 일종의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이 외계에 있는 태양도 우리한테 외계에 있는 태양이 우리한테 별이라는 거게 되겠죠. 태양을 기준하면요, 스스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폭발시키는 정도가 클수록 별이 커, 그지?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정도다. 근데 태양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이 폭발한다. 그럼 한 10배 정도로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의 크기라는 거는 에너지가 폭발하는 양하고 관련된 거다. 그리고 표면 온도 자체도요. 예를 들면은 뭐 태양 같은 게 한 6,000도씨 정도다. 6,000도씨 정도면 6,000도씨 정도니까 한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만약에 더 많이 에너지가 폭발하고 표면 온도가 높다. 그러면 약간 하얗게 되거나 뭐 약간 푸른색으로 보이거나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기나 표면 온도라는 거는 스스로 폭발하는 양이기 때문에 방출하는 에너지가 크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니까 당연히 밝게 보이겠죠. 그런데 이제 상호작용해서 스스로 별이 에너지를 폭발하는 양하고 거리하고 이제 상호간에 뭐라고 해야 될까? 조건 하에서 이제 정해지겠죠. 거리가 가까우면은 가까울수록 당연히 더 밝아 보이는 거고, 그죠? 그리고 같은 태양 같은 별이라도 더 멀리 있으면 더 어두워질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밝기와 거리를 한번 보면요, 첫 번째 방출하는 빛의 양과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출하는 빛의 양은 이제 에너지가 폭발하는 양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있고, 비라는 값이 되겠죠, 그지? 많이 방출하면 방출할수록 이제 더 밝아지는 거고요. 거리는 반비라는 값이다. 알겠지? 그래서 별의 스스로의 밝기는 이제 비라는 값이고 거리는 반비라는 값이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별까지의 거리가 같을 때는 스스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빛이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에 넣으시면 돼요. 방출하는 빛의 양이 많을수록 밝게 보인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방출하는 빛이 같아요. 만약에 같은 태양이다. 지구에서 볼 때랑 목성에서 볼 때랑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밝게 보인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넣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에너지가 스스로 에너지를 많이 폭발을 시켜서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서 방출하는 빛의 양이 많다. 그러면은 더 밝은 별이 되겠죠. 두 번째는 가까울수록 더 밝다. 이 두 개를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밝기와 거리의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 눈에는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는 거고요. 밑에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거는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 공간이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으로 밝아진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후레쉬를 가지고 가까이서 비칠 때는 이렇게 비칠 거 아니에요. 가까운 데서 이렇게 후레쉬를 이렇게 비치겠죠, 그죠? 그런데 2배만큼 하면은 요거보다 이렇게 2배만큼 커질 거고요. 4배만큼 커지고, 요거에서 4배만큼 커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배만큼 멀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9배만큼 커지는 거고, 네, 그래서 4배 이런 식으로 후레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까울 때는 이렇게 밀집되니까 이렇게 한 점에 모이겠지만 점점 멀어질수록 2배가 아니라 4배, 9배, 16배 이런 식으로 제곱배로 커지는 거 경험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리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것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페이지에서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밝기와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는 거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첫 번째
1배일 때는 이렇게 네모난 한 칸이지만 2배가 됐을 때는 네모난 4칸이 되고 3배가 거리로 3배까지 멀어지면 9분의 1으로 줄어든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별에서 나오는 빛은 한 점으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죠? 퍼지기 때문에 제곱비례한다.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별에서 나온 빛은 사방으로 퍼지니까 점점 넓은 영역을 비추게 되고 같은 넓이에서 받는 빛의 양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어두워진다. 알겠죠? 자, 그래서 1번 오른쪽에 1번 보시면요. 관측자가 A와 B 위치로 멀어져요. 그러면은 밝기는 얼마만큼 어둡게 되는가라는 건데요. 제곱의 반비라는 거니까 A는 4분의 1, B는 9분의 1 이런 식으로 어두워진다.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왼쪽으로 와가지고요. 플러스 강의 2번 한번 먼저 볼 건데요. 자, 고대 그리스 과학자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이제 맨눈으로 처음으로 별의 밝기를 관측한 다음에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야. 요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별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해요. 눈으로 그냥 관측한 거. 당연히 정확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를 6등급으로 분류를 해놓은 게 있는데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건 겉보기 등급이란 거를 히파르코스가 최초로 분류를 하고 후대 점점점 이제 추가를 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히파르코스가 맨눈으로 관측한 별들을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1등급, 밝은 별이 숫자가 작은 1이에요. 그리고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을 6등급으로 정하였고요. 이래서 6등급까지를 이제 정하였고 겉보기 등급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겉으로 보는 등급이고요. 그냥 눈으로 관측한 거예요. 맨눈으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다음에 지역마다, 뭐 시대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건 이래서 6등급까지로 분류를 했었고요. 네, 한 등급 차이는 2.5배다. 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그죠? 뒤에 나오는 이제 절대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현대에 보정을 한 게 있거든요. 거리와 함께 보정을 한 값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 그냥 눈으로 관측해서 분류한 값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내용이, 과거의 역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냥 요랬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냥 기억할 거는 1에서 6등급까지인데 숫자 1이 제일 밝은 별이다. 자,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방법 보시면요. 숫자를 이용해서 등급을 나타내고요.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다. 그냥 요 정도만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후대에 이제 점점점 현대로 올수록 당연히 요 값도 1등급보다도 작은 값이 있고 6등급보다 큰 값이 있겠죠. 왜냐면 더 많은 별들이 관측이 되니까. 그래서 1보다 작은 값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0부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6보다 큰 값은 뭐 7, 8, 90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관측하면 가시고 갈수록 더 많은 별들이 측정이 되니까. 네, 요 값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절대 등급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1에서 6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밝은 별은 뭐 0이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어두운 별은 6등급보다 커질 수도 있다. 그리고 한 등급 차이는 2.5배다. 요거는 그냥 잘 기억해 주세요. 밑에 보시면요. 1등급인 별은 6등급인 별보다 약 100배 발달되어 있는데요. 1, 2, 3, 4, 5, 6 2.5배씩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6등급보다는 5등급이 2.5배, 5등급보다는 4등급이 2.5배, 4등급보다는 3등급이 2.5배, 3등급보다는 2등급이 2.5배, 2등급보다는 1등급이 2.5배 밝다는 거고요. 2.5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할 사람 없을 것 같긴 하겠지만 2.5에 5승을 한번 해보시면 약 100값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2에 5승이 얼마지? 16? 5승이 얼마니? 64인가? 32야? 32밖에 안 돼? 2의 4승이 16이니까 그래. 2의 5승이 32가 돼 있고 2의 2.5의 5승이니까 한 100 가까이 나오겠네요, 그지?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이 페이지에서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랑, 그 다음에 별의 크기나 표면 온도에 따라서도 밝아질 수도 있다는 거랑,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이 뭐고 눈으로 분류한 값이다.
1에서 6등급으로 분류하는데 한 등급 차이는 2.5배 차이다. 그래서 1에서 6등급까지는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면 1에서 6등급 차이는 하나, 둘, 셋, 넷, 5배니까 5등급 차이는 100배 밝기가 차이 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뭐 보시면요, 그림으로 전구 한계를 비교하는데요. 6등급이 만약에 전구 한계다 그러면요, 5등급일 때는 이제 전구 2.5개가 되겠죠. 2.5배니까. 그 다음에 4등급이 되면 전구 한 약 6.3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3등급은 전구 약 16개, 2등급은 40개, 1등급은 한 100개 정도 된대요.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한 등급 차이가 2.5배다. 그리고 1에서 6등급 차이까지는 해보면은 2.5에 5승이니까 100등급 차이 100배 정도 차이 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2, 3,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2번 볼게요. 별의 밝기는 숫자를 이용해서 등급으로 나타냈죠. 맞고요.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별을 밝기에 따라서 1등급부터 6등급까지로 구분하였죠. 3번 1등급인 별은 6등급인 별보다 밝다고요. X 1등급보다 밝은 별은 0등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도 이제 후대 이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했고요. 5가 되겠고, 별의 밝기가 4등급, 5등급 사이일 때는 소수점을 이용하기도 해요. 4등급과 5등급 사이, 어떤 등급 사이에 있을 때는, 그죠? 6번 1등급인 별과 6등급인 별은 약 100배 밝기 차이가 나고요. 1등급인 별은 2등급인 별보다 2.5배가 밝은 거죠. X. 3번은요. A에서 D 중 가장 밝은 별은 숫자가 작은 걸 찾는 거예요. 숫자가 작은 거. 그러니까 A가 되겠고요. 가장 어두운 거는 숫자가 가장 큰 거. D가 되겠죠. 가장 밝은 별과 가장 어두운 별은 몇 배 차이인가 돼 있는데요. 마이너스 1과 4 차이가 5배죠. 마이너스 1, 0, 1, 2, 3, 4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그래서 100배 차이예요. 4번 3등급인 별이 100개 모여 있다면 이는 몇 등급인 별일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등급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3에서 5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등급. 4번에 2번 되겠죠.
그래서 한 등급 차이가 한 등급 차이가 2.5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다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요 체계는 똑같이 이제 절대 등급으로도 이제 똑같이 넘어갈 거예요. 뒤에 넘겨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요거를 거리로 고정을 해가지고 정리한 게 절대 등급이 되겠고요. 앞에 이제 상대적인 겉보기 등급은 눈으로 이제 관측한 값이잖아요. 근데 정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현대에는 이제 거리를 기준으로 이제 등급을 정리하고요. 당연히 가까운 별이 있고 멀리 있는 별이 있잖아요. 10파세기라는 거리를 기준으로 두고 거기다가 이제 별들을 스스로 정리를 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산할 값은 아니고요. 이렇게 자료가 주어지면 이제 그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10파세기인 거리를 이제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10파세기인 별, 예를 들면은 여기 10파세기 있다. 이런 거리가 있는데 A라는 별은 되게 가깝고 B라는 별은 10파세기에 걸쳐 있고 C라는 별은 10파세기보다 멀어요. 되게 멀리 있는 별이에요. 그럼 A라는 별은 10파세기로 이제 뒤로 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파세기보다 멀리 있는 별은 10파세기로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되니? 밝았던 별이 멀어지니까 어두워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요, 가까이 있던 별은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겉보기 등급은 예를 들면 밝았다고 쳐요. 한 2나 3이 됐다고 쳐. 근데 절대 등급은 더 어두워지겠죠. 네, 거리를 멀리 했으니까. 그치? 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별은요, 절대 등급이 더 커져요.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겠죠? 여기는 그리고 멀리 있던 별은 되게 어두웠는데 눈으로 볼 때는 어두웠는데 18세로 당기니까 그 값이 조금 더 밝아지겠죠. 그치? 밝아지니까 절대 등급은 작아지겠죠. 그죠? 네, 요거를 우리가 식으로 정리하면요. 18세보다 가까이 있는 별은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겉보기보다 절대 등급이 커진 거 아니야. 더 어두워졌으니까. 그러니까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은 음수값이 나오겠죠. 커졌으니까. 그치? 그리고 뭐 18색이 있는 별은요. 당연히 18색 언저리에 있는 별들은 그냥 변화치가 없으니까 그냥 빼면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가깝냐 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18색보다 먼 별은요 되게 어두웠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두운 별을 당기면 어떻게 되니? 상대적으로 좀 밝아 보이겠죠, 그치? 그래서 겉보기보다 절대 등급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작은 게 이제 밝은 거니까. 그러면 겉보기 빼기 절대 등급은 양수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수치가 주어지거나 뭐 데이터 혹은 뭐 표가 주었을 때 이걸 계산해가지고 멀리 있는 별이었는지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인지 가까이 있는 별을 찾는 문제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에 대한 이제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겉보기 등급은 방금 했던 거니까 오른쪽에 절대 등급 볼게요. 별이 10파세기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밝기다 됐죠.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과학자들은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없고요. 자, 특징은요.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겠죠.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실제로 밝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죠. 절대 등급이 밝다는 거는 멀리 있는 별을 땡겼을 때 밝아진 거니까, 그지? 실제로는 더 밝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밑에 있는 별까지 거리 판단에다가 이제 별표 쳐놓으시면 되고요. 화살표 옆에 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값을 뺐을 때 클수록 멀리 있는 별이다가 되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멀리 있는 별은요 절대 등급이 작아지기 때문에 더더더더 양수값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18세기 별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가 달라진다. 겉보기에서 절대값을 뺀 값이 음수면은 가까이 있는 별, 양수면은 멀리 있는 별. 알겠죠? 그리고 그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멀리 있었다는 소리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면요. A라는 별은요. A-로 이제 18색으로 거리를 밀었어 했더니 겉보기보다 이제 절대 등급이 커지겠죠. 이 말은요 가까워서 그냥 밝게 보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 태양 같은 경우가 되겠죠. B 같은 경우는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데 이제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요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표를 주고 표나 혹은 뭐 A, B, C, D 이렇게 주고 가까운 별은 멀리 있는 별을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요. 태양을 보면요.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야. 그게 굉장히 맑은 거지.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절대 등급을 보시면요. 4.8이야. 5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어두워졌죠.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 수도 없죠. 마이너스 26.8에서 5가 오면은 몇 배 차인지도 알 수가 없다. 2.5에 뭐 수십 배가 되는 거니까. 그치? 어쨌건 굉장히 어두워졌잖아요. 10파색으로 당겼으니까. 이런 게 이제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라는 거예요. 태양을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제일 밑에 있는 폴룩스를 보세요. 폴룩스 보시면요.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거의 같죠. 1.16, 1.1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한 10파색 거리에 있다라는 거지. 그치? 밑에 이제 C- 같은 경우는요. C를 이제 C-로 당겼어. 멀리 있는 별을 C-10파색으로 당겼어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서 어둡게 보였던 것들이 밝아지겠죠. 얘는요. 오른쪽에 있는 데네브를 보시면 돼요. 밑에서 두 번째 데네브를 보시면요. 절대 등급이나 뭐 베텔게우스를 보셔도 돼요. 베텔게우스, 데네브를 보시면요. 절대 등급은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은 양수인데, 그지?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뭐 5.6, 마이너스 8.7 됐죠. 그지? 그래서 원래는 되게 조금 살짝 어두워 보이는데 절대 등급이 굉장히 밝아졌죠. 멀리 있는 별을 당겼더니 굉장히 밝아졌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 양수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10파색보다 더 멀리 있었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 꼭 별표 쳐놓고 2학년 친구들은 꼭 3학년 됐을 때 이 문제가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걸 바탕으로 오른쪽에 5번, 6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어려운 건 이제 끝났어요. 한번 정리만 하면 되니까요. 7단원에서는 요 절대 등급이 가장 어려운 파트. 자, 이제 우리 7단에서 이제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이제 별의 거리를 통해 별의 거리를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연주시차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별의 거리 1파색은 연주시차분의 1이다라는 거 한번 배웠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리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값이 이제 밝기다. 밝기 중에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중에서는 절대 등급이 이제 거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첫 번째 5번 볼게요. 2등급 값이 2등급 값이 작을수록 우리 눈에 밝게 보인다. 겉보기 등급에 대한 내용이고요. 별을 10파색의 거리에 두었을 때 밝기 등급은 이제 절대 등급이 되겠고요. 실제 밝기는 이제 절대 등급이 되겠고, 별까지의 실제 거리 고려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본 값이죠. 이거는 겉보기가 되겠지. 자, 6번.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죠. 이제 A, B, C, D 중 우리 눈에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돼 있는데요. 절대 등급보다 겉보기 등급이 작아지는 걸 찾으시면 돼요. 아니지, 미안. 우리 눈에 가장 밝게 보이는 것은 겉보기 등급이 작은 걸 찾는 거죠. 그래서 C가 되겠고요.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이제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걸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D가 되겠고요.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은 D인데요.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다는 건요.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커지는 걸 찾는 거예요.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커지는 건 A하고 C가 있죠. B 같은 경우는 10파색이 있는 거가 되겠고요. D는 이제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걸 당겼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래서 4번은요, 3번은 AC가 되겠고 4번은 D가 되겠어요. 5번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과 가장 멀리 있는 별인데요. C가 가장 가까운 별이 되겠고요. 겉보기 등급이 가장 밝은 겁니다. 그지? 그리고 D가 절대 등급이 가장 밝은 별이 가장 멀리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은 C, D가 되겠어요. 자, 이제 92페이지에 있는 별의 색과 표면 온도를 볼 건데요. 별의 색은 그냥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표면 온도와 색을 통해 가지고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다는 건데요. 기억할 내용은 아니고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을 띈다. 그냥 밑줄에 놓으시고요.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을 띈다. 그 정도만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에서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억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빨간색과 준노초, 파남, 보 이렇게 있는데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갈수록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여기 가시광선 영역이잖아요. 빨간색 오른쪽이 우리가 적외선이 되겠고요. 적외선은 에너지가 작아요. 그 다음에 보라색보다 더 큰 쪽이 이제 자외선이 되겠고요. 자외선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이제 대기권에 자외선이 침투해 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얼굴에다가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 바르잖아요. 지구 대기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막아준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에너지가 낮고 보라색 쪽으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요.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란색, 흰색 계열이 에너지가 크다. 그 다음에 빨간색 계열로 갈수록 빨간색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거고, 그게 이제 별의 표면 온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돼요. 예를 들면은 태양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노란색이잖아, 그지? 노란색이라는 거는 태양이 벌써 50억 년을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억 년 정도를 산다면 행성이 50억 년 정도를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거의 한 5, 60살인 거야.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청년별이 아니고 벌써 이제 중장년별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처음엔 태양도 예전에는 굉장히 밝고 하얗고 막 파랬을 거야, 그지? 점점 이제 노랗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빨갛게 되다가 펑하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황색을 보시면요, 이제 노란색이죠. 그 밑에 보시면 대표적인 별이 태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황색이 한 6천 정도씩 정도 돼요. 그래서 태양이 6천 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숫자만 불러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만 적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일 왼쪽부터 온도가 높은 게 청색인데 3만 도 정도예요. 3만 켈빈 정도 되고요. 켈빈이라는 거 우리 과학에서 쓰는 온도라고 그랬죠. 3만 켈빈 정도 되고요. 청백색은 1만에서 3만 켈빈 정도 돼요. 백색은요 7,500에서 1만 켈빈 정도 돼요. 황백색은요 6,000에서 7,500 켈빈 정도 되고요. 황색은요 5,200에서 6,000 켈빈 정도 되고요. 주황색은 3,700 켈빈에서 5,200 켈빈 정도 되고요. 적색은요 3,700 켈빈보다 낮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별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수소 핵융합 반응 같은 에너지 폭발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스스로 에너지를 폭발시키는데, 에너지를 만들면서 폭발시키는데, 그 에너지의 폭발 정도가 많을수록 당연히 밝아지는 게 되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색은 3만, 그리고 청백색은 만에서 3만, 백색은요 7,500에서 만, 황백색은 6,000에서 7,500, 황색은요 5,200에서 6,000, 주황색은 3,700에서 5,200, 적색은요 3,700 이하가 되겠고요. 당연히 숫자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가 중요한 건요, 색깔이 하얗거나 파랄수록 온도가 높다, 노랗거나 빨갈수록 온도가 낮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태양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6,000동수 정도는 알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요, 겨울철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오리온 자리 별들 중에 베텔게우스와 리겔이 있는데요. 베텔게우스는 왼쪽이 아니라 위쪽에 이제 있고요. 아래쪽에 리겔은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베텔게우스는 약간 불구스름하게 보이는 거고요. 리겔 같은 경우는요 조금 밝고 푸르스름하게 보이거든요. 혹시 잘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텔게우스는 한 3,300 켈빈 정도 된대요. 그래서 한 빨갛게 보이는 거고요. 리겔은요 12,100 켈빈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청백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별이 오래됐다는 거죠. 네, 같은 오리온 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 중에서 베텔게우스는 되게 오래된 별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죽어가는 별인 거야. 그리고 리겔은 막 태어난 별인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로 치면 한 청소년 정도 된 나이가 이제 리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별자리 중에서도. 그래서 표면 온도를 통해 가지고 얘의 뭐 나이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 이제 7번, 8번 제가 볼게요. 별의 색이 다른 까닭은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고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 혹은 빨간색. 자, 8번 표면 온도가 높은 것부터 돼 있는데요. 자, 파란색, 백색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라, 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노란색이죠. 마, 가, 나가 되겠죠. 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요 뭐 한 5개 정도, 5개도 아니고요. 한 4개 정도. 파란색, 흰색, 그 다음에 노란색, 빨간색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요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요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이제 통합에도 나오고 지구과학 배우신 친구들은 당연히 나온 내용이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색깔 정도만 기억하셔라. 2번 태양과 표면온도가 가장 비슷한 별은 노란색이니까 마가 되겠죠. 넘겨주시고요. 94, 95페이지는 연습 문제는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97, 98페이지에 있는 홀수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안 풀기는 좀 그렇고 홀수번만 풀고요. 우리 은하랑 빅뱅 우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은 시험 없고 5분에서 10분 사이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시험은 없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그림은 빛의 밝기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되어 있고요.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전등을 가지고 실험해보면요, 이제 거리 감각이 이렇게 확실하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거리가 2배, 3배 멀어질수록 이렇게 딱 정확하게 빛의 양이 2배로, 2배, 3배, 2배, 빛의 넓이가 2배, 3배, 4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그지? 제곱으로 커진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1번, 가는 방출하는 빛의 양과 밝기 관계에 되어 있는데요. 네, 빛의 양과 밝기 관계가 되겠죠.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2번, 가에서는요, 큰 손전등이 방출하는 빛의 양이 더 많지 당연히. 네, 크기, 제가 이제 별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게 거리, 그 다음에 별의 크기, 그 다음에 별의 빛의 양, 이렇게 3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는요, 거리와 밝기 관계가 되어 있죠. 같은 크기의 손전등이니까 거리를 달리해서 밝기가 비교가 되는 거고요.
답은 4번이고 나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손전등이 방출하는 빛의 양은 뭐 빛의 양 자체는 감소되는 건 아니죠. 같은 뭐 빛의 양인데 거리가 멀어지니까 어두워진 거죠. 1번에 4번 되겠고요. 실험을 통해서 별의 밝기가 별이 방출하는 빛의 양과 거리와 관계 있음을 알 수 있다 되는 거고요. 3분의 1로 가까워져요. 그러면은 제곱이니까 9배로 밝아지겠죠. 그래서 2번에 4번이고요. 3번은요. 2번만 제가 풀었어요. 3번. 별빛을 받는 총 면적은 A가 가장 넓다 돼 있는데요. C가 가장 넓겠죠. 면적 자체는 C가 가장 넓겠죠. 같은 면적당 도달하는 별빛의 양은 C가 가장 적어지겠죠. 당연히 9분의 1배로 줄어드는 거고요. A와 B에서의 별의 밝기비는 A와 B는 밝기비가 4대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3번에 4번 되겠고요. 5번은요. 0등급에서 5등급은 5등급 차이니까 약 100배가 되겠죠. 7번은요. 겉보기 등급이 0.3이래요. 근데 약 2.5배 밝게 보인대. 1등급 차이니까 0.3 빼기 1 하시면 되고요. 0.3 빼기 1에서 마이너스 0.7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1등급 차이니까. 7번에 3번이고요. 9번은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있는데요. 가까이 있는 별은 절대 등급을 아니고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은 걸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그 시리우스가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이제 나중에 3학년 친구들 한번 보시고요. 11번은요, 10파색의 거리 있는 별은 데 있는데요. 10파색이란 거는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의 차이가 없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4번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은 별의 표면 온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과 되어 있는데요. 별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 흰색을 띠죠. 기억났고요. 백색 별보다는 주황색 별의 표면 온도가 더 낮지요. 이건 틀렸고요. 태양은 청색 별보다 당연히 표면 온도가 낮지요. 틀렸죠. 13번은 1번 되겠고요. 15번은요.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색을 나타낸 것이다 돼 있는데요.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은 돼 있는데요.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거는 적색인 A가 되겠죠. 맞고요. 연주 시차가 가장 작은 별은 돼 있는데 연주 시차가 가장 작다는 건 가장 멀리 있는 별을 찾는 거니까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D를 고르셔야 되네. 2번 틀렸고요. 10파색보다 먼 거리 있는 별은 D가 되겠고 방출하는 빛의 양이 가장 많은 별은 보시면 멀리 있으면서도 색이 청색인 D가 되겠죠. 맨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어두운 별은요. 겉보기 등급이 가장 큰 걸 찾는 거니까 B가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실력 판단도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